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종목 하나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우선 그 전에 어제 제가 한미 반도체 이 게시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거기에 이제 올려놨는데 오늘 보니까 꽤 의미 있는 급등을 보여줬더라고요. 잠깐 차트 같이 보시면은 자, 한미 반도체 일봉 차트인데 어제 종가보다 한 4% 정도 좀 낮게 나왔어요. 낮게 시작을 하고 여기 시가 대비해서 26% 정도 상한가까지는 조금 아쉽게 못 갔지만 어쨌든 26%라는 이제 급등, 꽤 의미 있는 급등을 보여줬는데 일단 제가 그 바라본 목표가는 여기 43만 원 이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나온 숫자인데 저는 뭐 이 종목의 어떤 대외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내부 정보 이런 거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차트, 오직 차트로서 과거의 신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률을 보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저점에서 생긴 그 갭을 가지고 그 갭에서 이제 하락률을 역산을 해서 한 대략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그게 이제 이 43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 과정도 제가 다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 게시글은 여기 유튜브 채널, 제 채널 상세 페이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카테고리에 관점 체크 가로 열고 주식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은 모든 주식글은 다 무료입니다. 이게 무료 써 있죠. 무료 게시글은 다 이렇게 무료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미 반도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최대 최소값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도 되게 간단해요. 어쨌든 제가 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은 포커스가 딱 그겁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뭐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SNS 그런 페이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자, 그런 거를 또 하나하나 또 챙겨 보다 보면은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제 채널 이름이 어쨌든 투자는 결국 이제 혼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니까 가만히 딱 이렇게 컴퓨터 책상이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딱 이렇게 차트 열어놓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계산 과정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지금쯤이면은 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물론 그런 말씀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맞고 다 그렇는데 아쉬운 거는 누구나 아무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뭐 두세 달 정도까지는 부지런히 또 잘 하세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17년 정도의 그런 투자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거의 다 돼 가거든요. 다 돼 가는데 그 전에는 이제 개인 활동도 하기도 하고 회사 소속에 있으면서 그때도 이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면 확실히 이제 제가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한두 달은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내시고 정말 부지런히 많이 잘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그 EBS 다큐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투자라는 게 되게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 지루함을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체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좀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뭐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돈이 있어야 또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투자라는 부업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졸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급하세요.
많이 급하고, 저는 1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제 교육을 들은 지 이제 한 달,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더 빨리 이제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두세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서 성과를 내는 거를 보면은 여전히 저는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온 사람 수만 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명 이상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연락을 받고 있는 분은 5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분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5명도 안 되는 숫자에서 저는 한 10명까지는 좀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다 제가 직접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잘 하다가 이제 좀 빨리 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다시 다른 길로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보조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보조 지표.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분명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조 지표, 제가 보는 그 세트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를 통해서 좀 더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이제 지표를 보지만, 큰 흐름 자체는 아무런 지표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 내에는 캔들 모습만 나와요. 이 가로줄은 어쨌든 갭이 그 구간에서 생겨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보조 지표로 할 수는 없죠. 그냥 선을 그어 놓은 거니까. 하지만 이제 어쨌든 다른 지표 설명 없이 순수 그냥 캔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는지 그냥 그거 체크한 게 다예요. 다고 최대 최소값, 그리고 역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는 다 모아보고 거기에 대한 평균값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44만 원이라는 이제 그 숫자가 나온 건데, 자,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휘둘리는 게 아니라 딱 나만의 그런 주관이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고 다 차트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들, 이 갭에 대한 것도 어떻게 갭을 좀 더 실수 없이 잘 그을 수 있는지 그런 교육자로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무료니까 그래도 여러분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도움이 됐다, 좋아요 정도는 눌러줄 수 있죠. 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도 봐야겠죠. 네이버 증권, 여기에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인기 검색 종목에 있는 종목들로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봤어요. 그래도 벌써 순위 5개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봤는데, 어제 저녁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볼 건데, 우선 코스피 종목이고 시가총액 순위는 9위에 해당하는 그래도 꽤 순위권에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차트를 이제 미리 먼저 보는데, 차트가 그냥 바로 같이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굉장히 못생겼고, 자, 이런 아무리 코스피 9위라고 해도 이런 모습을 가진 차트는 그냥 보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관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뭐 어쨌든 뭐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제가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이제 매수를 할 계획은 없으니까 그래서 좀 프리하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기 검색 종목 순위로 5위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살펴보는 그런 방식대로 좀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계산 같이 해볼 테니까,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냥 떠오르는 거 먼저 해보죠. 신고점.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07년 11월 월봉의 고점이 15만 1,600원을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그러고부터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죠. 자, 여기가 단기 곧 그 저점이거든요. 보시면은 그죠? 여기를 찍고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무려 98%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은, 기간이 저는 정말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 2007년도 11월부터 2020년 3월, 거의 13년 정도, 13년을 그냥 내린 거예요. 계속 내리기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뭐 이렇게 반등 타임이고 다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 보는 차트니까, 지나온 차트, 이미 그려져 있는 차트니까 그럼 저때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 다음에 어떤 봉이 나올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여기에 고점이 물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보면 또 희망을 갖죠. 이제 그래, 여기가 이제 그 캔들의 변동률인데, 자, 51% 올랐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가겠지,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바로 다음 월봉에서 또 쭉 뺐다가 아닌가 했다가 또 올려주는 거 보고 진짠가 보다. 근데 또 그 다음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혹독함 그 자체, 이거를 13년 동안 봐온 거예요. 계속 내리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종목이 시가총액 순위로 9위에 있다는 거는 참 좀 의아한 모습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은 말 그대로 주가 대비해서 그 정도 순위를 이제 매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9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은 또 이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방식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간다, 여기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98%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혹시나 이번에 신고점을 달성해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신고점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대비해서도 또 98%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보는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는 다음에도 그게 나오지 말란 보장도 없고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과거에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그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전략을 세울 때는 이 정도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를, 제 관심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98% 하락만 보면은 이건 주식이 아니라 그냥 코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왜냐면 코인은 주식이랑 다르게 기초 자산이라는 그런 밑에 딱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는 게 없죠. 코인은 그렇게 떠받치는 그런 가치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거 언제든지 다 뺄 수 있고, 또 이제 상한 제한폭, 이런 국내 주식 가치 그런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내리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은 주식은 실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부 가치에 의해서 혹시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붙었다 하더라도 잠시 일시적일 뿐이지 원래의 장부 가치까지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8%라는 하락은 사실상 굉장히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갖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어쨌든 시가총액 9위니까. 자, 언제냐 하면은 일단 기준은 신고점이 2번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자, 지금 신고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넘어서는 신고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또 거치겠죠. 얼마나 갈지 몰라요. 가겠지만은
대충 여기서 나왔다 하고 다음 신고점을 또 만들어줘요. 이렇게 두 번 신고점을 만들어줬을 때 그 직전 신고점 대비 단기 저점이 여기죠. 자, 이렇게 이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저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때 하락률을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98%라는 하락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고, 그러면 좀 비정상적이니까 정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 최대 하락폭을 보일 수 있는지 그 다음 텀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때도 또 역시나 과거에 그랬듯이 또 한번 98% 하락이 만약에 나왔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다음 신고점이니까 또 조정 어느 정도 거쳤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신고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때 단기 저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또 98%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야죠. 이 98%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다루는 그 시장 조성자 있죠. 그 조성자가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뭐 의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회 잡아야죠. 이미 한 번은 이례적일 수 있어요. 두 번도 뭐 큰 시장 흐름, 특히나 지금은 코스피가 굉장히 초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세 번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 잡아야죠. 자, 그래서 그런 제가 관심을 갖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을 해보는데, 자, 우선 역대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최대 얼마나 하락을 보였는지, 자, 이 신고점 대비 98% 하락이지만 그 전에는 또 신고점 대비해서 또 조정을 거친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자, 일단 스케일이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로그 차트로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여기 신고점이었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 신고점 대비, 자, 여기까지 30% 하락 보여줬고, 여기 신고점이 또 있었네요. 여기 신고점 대비 단기 저점까지 또 마찬가지로 30% 조금 넘는 하락이 나왔고, 다음은 여기네요. 여기 대비해서 단기 저점은 이번에는 그냥 월봉 하나로 다 끝났네요. 역시나 30% 조금 넘는 하락 나왔고, 다음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 신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다 30% 정도 신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정도의 숫자는 굉장히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신고점 달성하게 되면 다 그 기관 투자자라고 해도 똑같아요. 차익 실현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는 정상적인 눌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였죠. 2007년도 11월 이때 신고점 이후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물론 여기만 해도 80% 하락이에요. 이걸로 기준을 잡아도 되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봐야죠. 자, 98% 하락. 자,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역대 하락률을 다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먼저 30%, 그 다음에 35%, 36%, 소수점은 다 어차피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신고점과 딱 저점, 정확하게 값을 매겨가지고 정확한 평균값을 낸다 하더라도, 자, 이 투자판은 정말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값으로 간다는 보장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냥
둘이 뭉실하게 그 정도쯤이겠지가 오히려 확률이 높고, 정확한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가능성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 목표가죠. 예상가시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은 다 빼고, 자, 이 정도의 역대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냅니다. 우선 최대값, 최고로 많이 내린 값은 98%고 제일 적게 내린 값은 30%네요. 그러면 이 둘 최대 최소값의 평균, 조금 보기 편하게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은 98과 30의 평균 64%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대 모든 하락률에 대해서 평균을 내봐야겠죠. 좀 이 98% 너무 괴리가 커서 이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 거는 맞는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죠. 자, 5개의 값 해서 모든 평균 46%.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자, 이 둘의 차이는 18%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한 평균도 내야겠죠. 하면은 55%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값 98%고 중간값은 55% 잡는 거고요. 이제 최소값 30%.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차트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단기 그 저점에 대해서 갭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갭이 있다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시를 했고, 아까 30% 하락이었죠. 자, 이게 정확한 값은 저점이 222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총 3가지를 그려놓고, 3가지를 그려놓고, 두 번째가 2220원,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자, 아까 30%였죠. 자,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만 잘 보시면 돼요. 역산한다 해서 계산을 일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30%, 대충 맞추면 돼요. 30%, 그 다음에 55%였죠. 그 다음에 98%. 98%면은 딱 여기네요. 자, 이미 30%와 55%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거는 98%예요. 98%인데, 자, 현재가 대비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가거든요. 현재가 대비해서 이 98%까지는 7% 상승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 7%만큼만 오르고 바로 이런 조정에 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평균을 내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30%에 몰려 있다가 98%라는 굉장히 큰 이런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이 자료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도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7% 상승까지는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요거는 잡아놔 보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봤을 때 지난 그 신고점 있죠. 거기에 갭이 또 있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에 갭이 있거든요. 자, 얼마냐 하면 종가가 124,300원.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그려지는 이게 현재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비해서 대략 16%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걸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보면은 역대 하락, 가장 최대 하락이 나온 지점으로 봤을 때는 7% 정도, 7% 정도 상승밖에는 이제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지난 신고점 이후 하락을 보여줬을 때 위에 갭을 만든 그 갭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16%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아래 갭도, 이 아래 갭도 채울 가능성을 높지만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갭이 생겼으면은 언젠가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갭을 채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추세 자체가 일단 상승을 그려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의 갭, 오히려 최대 하락을 이용한 계산보다는 위의 갭을 채우는 이런 15% 상승까지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도 보면은 15%, 앞으로 15%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미 제가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가 굉장히 못생겼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정작 희망을 갖고 덤빌라 해도 13년 동안 내린 게, 이게 이 오른 기간이 6년 정도 되거든요. 6년 정도 되는데 아직 반도 안 왔어요. 내린 거에 반도 안 왔고, 물론 이거를 활용해서 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게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팔면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반드시 여기서 사줘야 이런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요. 많이 보던 그 차트 모습이죠. 거래 정지일 때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건데, 누군가는 이 물량을 계속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의 그룹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개인 시장 참여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매도 물량에 대해서 받아 먹은 겁니다. 13년 동안. 자, 그러면은 이런 못생긴 차트의 경우에는 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도박성으로 13년 동안 누군가는 쭉 물량을 매집해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락인 거에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승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저의 시점은 뭐냐면은 그저 도박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점을 한번 달성하고 또 달성했을 때, 그때 여기 단기 저점까지 이제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로그 함수를 벗어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단기 저점에 대해서 하락률을 얼마나 보였는지, 그거를 역산으로, 왜냐면 그 하락이 또 반복이 아닌 한, 이보다 적으면은 그게 진정한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다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을 그래도 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그래도 한 대충 여기 이쯤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이미 좀 많이 재미를 보고 있겠죠. 해서 너무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신고점 대비 하락을 보여줄 때 그 하락 갭, 위에 갭을 만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목표가가, 그러면 이제 124,300원인 거게 되겠죠. 이 정도쯤에서 수익이 났으면 제때 실현을 하면서 완전한 내 수익으로 만드는 게 좀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한번 봤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하나 더 공지를 드리면은, 제가 3월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미국 주식 선물도 매매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코인 선물만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주식 선물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하는데, 그동안 해외 선물 하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 그 입출금에 대해서도 항상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매 자체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도 그 입출금이라든가 계좌 개설 이런 거는 다 이제 브로커가 항상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번거롭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불안감도 좀 있죠. 했는데 제가 하는 이제 미국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바이낸스 계정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바이낸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인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래소죠. 그래서 그 거래소를 통해서 할 거고 종목은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팔렌티어, 뭐 아마존 이렇게 대우량주 위주로 이제 무기한 선물이 역시나 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재밌는 매매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마 3월부터는 이제 매매 일지에도 주식 선물, 미국 주식 선물 또 이제 같이 올라갈 거니까 이제 보시면서 또 제가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안 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 채널 있죠? 거기는 24시간 개방이 돼 있으니까 알람도 안 해놨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그 문의를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대로 답변 드리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